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대법원은 4개월 동안 이 룸살롱 의혹과 관련해서 끙끙 앓다가 어제였죠. 네.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징계 수위 결정 보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내어놓았어요. 네. 근데 자체 조사 결과를 봤더니 그냥 직연 일방적인 주장이야. 그렇죠. 직위원 얘기만 듣고 쓴 거죠. 네. 그래서 과연 그 주장이 타당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직연 룸살롱 사진 잠깐 올려주시겠습니까? 직위원. 자, 이 사진 정말 많이 봤어. 최초로 제보를 받아서 이 사건과 관련해 세상에 알린 두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제보를 받은 한 분, 그리고 그 제보를 국회에서 폭로한 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먼저 제보를 받은 분입니다. 정의찬 민주당 원내대표실 정무실장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용기 내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제보를 국회에서 폭로한 국회의원이 있었으니 네. 그분은 문재인 대통령.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표입니다. 방금 오기 전에 넥타이를 풀어야 하나 아니야. 그냥 내고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네. 넥타이에게 부끄럽지 않으면 됩니다. 네. 네. 이 직연 얘기에 앞서서 우리 의원님, 제가 뭐 나오실 때마다 계속 검사님이라고 솔직히 조금 놀리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저는 이번에 그 관봉권 띠지 관련해 가지고 와 진짜 야 이 검사는 좀 의지만 있으면 좀 다르긴 다른가 하는 감탄을 좀 했습니다. 아주 그냥 폐부 막 찔러버리시던데요. 그러니까요. 질문이 너무 훌륭했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모순되는 점이 보여서 그 부분은 이제 바로 들어가면은 답을 안 하니까 빌드업 외곽에서부터 이렇게 쭉. 야, 그 진짜 그 뭔가 기법이 있나 봐요. 네, 저 진짜 너무 통쾌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밥을 먹은 거네요, 그러면. 근데 거기 나오는 그 검사들의 행태와 태도, 거기에 나왔던 검사들은 문제가 있어서 나온 거거든요. 네. 뭘 잘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검사이기 때문에 나온 것도 아니에요. 검사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불렀던 건데 그렇게 뻔뻔하고 고압적이고 나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검사님. 이번에 그 이제 전 국민들에게 이제 생중계된 것이 검사들이 평소에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어떻게 자기 주장을 하는지가 이렇게 민낯으로 보여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니면은 옳은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뭐 저기 그전에 관봉권 띠지 수사관들 할 때도 느꼈지만 이제 검사들 또 태도를 보면서 뭐 보안 수사권이나 다른 것은 뭐 더 이상 논의 여지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직연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직연 룸살롱 접대 의혹. 대검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표를 했거든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사진 다시 좀 올려주시면 이 사진은 2023년 8월 9일에 찍은 거다.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아는 후배 변호사다. 그리고 사건과 관련 없는 변호사다.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이다. 2023년 8월 저 때 마지막으로 만나고 만난 적 없다. 저 당시에도 1차는 나 지기현이가 계산하고 2차 룸살롱은 나는 먼저 집에 와가지고 뭐 저 변호사들이 계산했는지 나는 잘 모른다. 요겁니다.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 대검의 결과 발표를 보고 정말 참고 기다리던 제보를 받았던 정의찬 정무실장님이 너무 화가 나서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발표 이후에. 네, 실장님 맞죠? 네. 화가 나서 참다가 기자회견했던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전까지 그러면 함구했던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제보해준 제보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침묵을 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대법원의 윤리감찰 결과를 지켜봤던 것이고. 그런데 어제 최종적으로 예부감사위원을 통해서 그게 이제 형식적인 윤리감찰로 마무리였던 것이고. 네. 그래서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네. 어제 기자회견했습니다. 자, 그럼 그 기자회견 일부만 저희가 또 추려봤거든요. 함께 보겠습니다. 윤석열이 석방된 3월 8일 새벽 평소 알고 지내던 제보자로부터 지기현의 룸살롱 접대 사진을 처음 제보받았을 당시에는 국회의장실 정무기획 비서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제보자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본인이 직접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1차에서 식사와 술을 마시는 사이 수준을 넘어 회원제로 운영되는 수백만 원대의 비용이 드는 룸살롱 접대임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기현과 해당 룸살롱인 그레이스에서 최소 7회 갔으며 그 외에도 10여 차례 이상을 현재는 폐업한 다른 룸살롱에 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용은 늘 제보자 본인이 지불했으며 지기현과 함께 수차례 골프도 쳤음을 저에게 말해왔습니다. 저는 2025년 9월 10일과 9월 19일 2회 참고인 신분으로 공수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수처 검사는 대법원의 윤리감찰 결과를 3차례 요구했으나 대법원이 답변을 주지 않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기현 관련된 사건의 참고인 조사 등 실질 조사는 본인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였습니다. 와. 아니 대검이 공수처 수사 결과 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고 해놓고 공수처에 수사 협조도 하지 않았다 대검이 주장에 의하면 그렇다는 야 대법원이? 대법이 야 이게 만약에 사실은 진짜 열받는 포인트긴 한데 네. 우리 실장님의 주장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20여 차례 접대를 받았고 지기현이 수백만 원이 들어가는 룸살롱이었다. 회원제고 계산은 다 변호사들이 했다. 뭐 이런 건데요. 지금 현재 물증이 없습니다. 네. 그냥 주장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보의 신뢰성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희도 이 건과 관련해서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실장님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제보를 받게 되셨는지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제보를 받는 경위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제가 봤을 땐 지금 이번 사건의 핵심은 지기현이 실질적으로 술 접대를 받았는지 받았지 않았는지, 그래서 지기현이 실질적으로 그런 판사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필요한 것 같고, 이런 판사가 내란 재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아직도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내란 재판부를 교체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또한 공수처에서 그래서 빨리 하루빨리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지만이 네, 이 진실이 규명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게 본질입니다. 방금 네, 말씀하신 네, 게. 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3월 7일 날 윤석열이 구속 취소된 그날이죠. 그 다음 날 새벽에 3월 8일 새벽 1시경에 제보자로부터 제가 사진을 받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사진인지를 몰랐어요. 아 사진이 뭘 의미하는지를 몰랐다. 처음에 왜 왔기 새벽에 다음 날 아침에 봤으니까. 그래서 4월 29일 날 그때는 제가 이제 국회의장 정무기획 비서관으로 있어서 공직에 있는 신분이라서 이것을 말하지 않았던 것이고, 네, 4월 29일 날은 제가 이제 사인 신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의도 모처에서 그 제보자를 만나서 아 만나셔서. 만나서 실질적으로 지기현과의 이제 그 제보자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네,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제보자와 지기현이 그동안 있었던 뭐 아까 말씀드렸던 20여 차례 그리고 7번 정도의 사진에 나왔었던 그 현장에 갔었던 얘기들을 쭉 들었던 것입니다. 네. 이건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질문은 하는데요. 혹시 뭐 조금 불편하거나 네, 뭐 네, 보호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제보자라는 분이 사진 속에 등장하는 인물입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그 대법의 발표를 보니까 웨이터가 사진을 찍어줬다고 했거든요.
사진을 그러면 누가 찍은 것으로 제보를 받으셨습니까? 사진을 찍는 사람은 제가 잘 모르겠고 네. 제보자가 저한테 사진을 보내온 것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 네네.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그 술집에 대해서 룸사롱에 대해서 물어봤던 것이죠 제가 네. 네, 제보자에게. 네. 그래서 이제 그 술집이 룸사롱이 제가 이제 회원제가 아니고 예약제인데 표현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 예약제인데 예, 예, 회원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네, 요거는 네, 이제 네. 바로 잡습니다. 네, 요런 거 작은 거 아주 지엽적인 거 하나를 갖고 네. 이거 되치기 하거든요. 요거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약제입니다. 예약제로 예약제. 바꿉니다. 예약제. 예약제인데 그래서 예약을 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 사장님이죠 가게 사장님이죠 그 사장님하고 알 수 있는 관계만이 가서 예약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 그러면은 자, 제 질문은 다 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네. 그러면 그 제보를 해주셨던 분과 지금 실장님과의 관계는 어떤 상황입니까? 아주 이제 불편한 관계가 됐습니다. 아, 지금은 불편해졌어요. 보호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래 된 상황이라서 아, 왜냐하면 만났을 때 왜 지기현이 윤석열을 풀어줬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추가적 제보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봤던 것인데 그런 상황이라 조금 그래서 저도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요. 거기서 좀 많이 꺾이네. 근데 다른 곳에서도 뭐 지기현 씨 관련 제보가 올 수가 있죠. 네. 제가 아는 그 서울 말을 쓰지 못하는 그 유명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TV도 자주 나오시는 분인데 그 그렇게 실명으로 공개하셔도 됩니다. 그 실명 공개인데요. 아주 절친한 동생인데 네. 예, 그 우리 지기현 씨 닮은 분이 뭐 많이 출몰한다 그런 소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그 제보하신 분이 그 사진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변호사라고 제가 상상해도 되겠죠. 아니 그 대법에서 예부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어제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 변호사라고 변호사로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지금 어제 대법원에서 지금 보도자료를 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니까 좀 그 자체로 좀 말이 안 되는 게 몇 개 보입니다. 네. 여기 사실관계를 확정을 해놨는데 네. 3페이지에 보면은 평소 이제 이런 거죠. 평소 대상 법관이 이제 직위원을 말하는 것 같아요. 평소 대상 법관이 비용을 지불하여 이렇게 이제 사실관계 확정해놨어요. 자기도 조사해놨더니 이렇게 됐더라 그런데 네. 원래 이제 당사자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려면 본 포인트에 벗어나는 얘기를 주로 강조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평소에는 내가 비용을 지불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네네. 그래서 평소 내가 지불했다는 걸 강조하는 듯이 보이고 그다음에 음. 그거를 그대로 사실관계로 확정을 했어요. 두 번째는 1차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는 사이다. 굳이 1차에서 식사를 하는 사이다라고 사실관계로 확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맞습니다. 2차를 가는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네. 지금 주장을 한 것을 사실관계로 확정해놨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난 내가 샀고 2차 나는 안 가는 사이야. 이거를 얘기한 걸 그대로 사실관계 확정해놔서 맞습니다. 대단히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맞아. 그다음에 휴정기 무렵 그 대상 법관이면 지기현이 같아요. 지기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지기현이 그 연락으로 휴정기 무렵 여름에 이제 재판을 휴정하는 데가 있습니다. 네. 3주 서울고등법원 그때 당시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2023년 7월 24일부터 8월 11일까지 그때 지기현 판사 어디 있었는가 제가 확인 안 됩니다만 네. 보통 한 3주 합니다. 그렇게 음. 그 휴정 무렵에 본인이 연락을 해서 1차에서 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2차를 자기가 왜 안 갔냐 얘기하냐면 일찍 일어났냐고 얘기를 하냐면 당시 재판 준비로 바빠서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사갈 의사를 표현했더니 오랜만에 만나서 아쉽다고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갔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맞습니다. 휴정기입니다. 8월 9일이면 제가 이거 확인한 바에면 그 3주 내에 들어가거든요. 재판이 바로 내일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재판이 바쁜 사람이면 1년에 한 번 만났다는 사람을 그날 왜 불러냈겠습니까? 재판이 내일 바빠요. 가서 일찍 일어나야 될 상황이에요. 그럼 그날 안 만나죠. 그렇죠. 재판이 안 바쁜 날 만나겠죠. 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사실관계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불러서 1차를 15만 얼마를 결제했다고 지금 보도자료에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통상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자기가 2차 예를 들어서 룸사롱 좋은 데를 가면 자기가 미안해서 1차를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고 해요.
내가 살 테니 싼 걸로. 혹시 어. 그렇다면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은 해봅니다. 아, 제가. 네네네.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더 재밌는 것은 대상 법관과 변호사는 다음 장소로 이동할 때 어디로 갈지 몰랐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거기서 걸어갔겠습니까? 그렇죠. 택시를 타고 가거나 자기 뭐 대리를 불러 가거나 이렇게 했겠죠. 네. 그러면 그걸 어디인지 모르고 갔다고요. 그냥 어디 갑시다 그러면 어디인지 뭐 대충 가는 거야 하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는데 그렇죠. 뭐 호프집이야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그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말이 안 되는 내용으로 지금 사실관계가 밝혀져 있다. 그래서 네. 저는 이 보도자를 보면서 이 모순투성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요거 하나는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네. 그 당시에 중앙지법은 휴정 기간이 8월 4일까지.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건 제가 정정합니다. 8월 8월 4일까지. 네. 중앙지법 판사였나요 그때? 그건 좀 확인해야 네, 될 텐데. 그거는 그때도 25분가 그랬던 걸 제가.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그렇다면 제가 서울 고등을 지금 확인했는데요. 갑자기. 중앙지법은 네, 그건 제가 4일까지. 확인하겠습니다. 네. 네. 사진은 8월 9일에 찍힌 거고. 그렇죠. 네. 예, 그거는 저희가 네,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바로 될것 잡도록 같습니다. 하고요. 네, 네, 네. 바로 잡은 게 또 잘못된 거면 또 바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진짜 재판이 급해서 바로 일어나야 될 상황이면 그날 약속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것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변호사가 결과서 보면은 7년 9년 후배인데 판사 선배를 모시고 룸사롱을 가는데 얘기도 얘기 안 안 해. 해주고 박살나지. 박살 말도 안 되지. 게다가 소리지. 예약제라고 하는 예약제인데. 거 아닙니까? 아. 예약제라고 하는 데인데 말도 안 하고 가서 그 인원수도 안 맞. 그 말이 안 돼요. 그 자체가. 그런데 이대로 사실관계로 확정해서 예. 그걸 불문에 붙인다. 게다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했는데 이미 2016년도인가요? 제가 그걸 조사를 해왔는데 오, 네네. 2016년도에 그 이른바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그 시행될 때 네. 법원 행정처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변호사는 사건이 있건 없건 간에 잠재적 직무 관련자이기 때문에 아. 이게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해서 인정된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뽑아온 것이 법률신문 아. 2016년 9월 27일자 기사인데요. 그렇지. 그게 타당하지. 당연히 왜냐하면 잠재적으로 내가 이렇게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접대를 해서 나중에 사건이 얻어 걸려요. 그러면 그게 좋은 결과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부당한 결과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잠재적으로라도 먹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실장님께 한번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제보를 받을 때 보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거든요. 룸살롱, 그레이스 최소 7회. 그리고 뭐 다른 룸살롱도 갔다 뭐 이렇게 상호명까지 이제 나오는 상황인데 이 접대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돈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20차례 정도면은 직무 관련성 관련한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까? 직무관성 관련해서 특별한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고요. 예, 그럼 왜 관계를 이런 식으로 유지를 했다고 합니까? 그런 얘기도. 오랫동안 만나온 관계인 것 같습니다. 어, 그 세 분이서. 네. 예, 예. 아니 아무리 그냥 친분으로만으로는 설명이 좀 안 되는 게 그렇게 나이도 어린 사람이 한 20번 정도로 접대를 하는데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계속 낸다? 그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제보자가 저한테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 제가 뭐 아, 지원을 하면 네, 큰일 네, 납니다. 네, 네, 네. 아,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다 이거군요. 예. 혹시 뭐 저희에게 알려지지 않은 내용 중에 조금 저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좀 있을까요? 어제 기자회견 때 했던 얘기가 아마 전체적으로 다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기자회견이 다예요. 네. 말을 좀 조심하시네, 우리 아무래도. 실장님. 아무래도 조심하게 좀 얘기해야 조심하게 될 돼. 것 같습니다.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과거에 이제 법적으로 억울한 일을 여러 번 당해가지고 그런 좀 전례가 조심해야 있어요. 됩니다. 네. 아. 이게 이제 술도 좋아하고 골프도 좋아하고 뭐 다른 것도 좋아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지기현 씨가요? 네, 네. 골프. 골프가 상당히 수준급이라는 얘기를 아, 들었습니다. 골프가 또 수준급이다. 근데 이 제보자가 실장님한테 3월 8일 새벽 1시에 이 제보 사진을 보낸 이유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이거는 뭐 왜냐하면 깜짝 놀란 거지. 이게 일단 시간으로 풀어주는 거 보고 야 이거는 뭐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그 사진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때 이제 윤석열 재판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하고 제보자하고는 이게 좀 압박용으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서로 동의가 아 그건 동의가 됐던 됐고요. 것입니다. 예, 예. 아, 재판 공개하는 압박용으로 쓰자 아. 서로 합의가 됐던 것이죠. 네. 우리 그 실장님하고 그 제보자분은 아주 그래도 가까운 관계였나 봐요. 이렇게 제보를 해줄 정도였으니. 네, 네. 아, 근데 그게 좀 틀어져가지고 참 그러니까요. 좀 그러네요. 네. 그 제보한 경위를 보면은 저는 신빙성이 꽤 높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시 윤석열 그 내란 수계를 풀어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개한 나머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그럼 제보를 받았다는 그 카톡은 남아 있습니까? 카톡 남아 있고요. 네. 제가 이제 지난 9월 10과 19일 날 이틀 동안 공수처에서 참고인 조사를 2번 받았어요. 근데 그 참고인 조사에 카톡 관련된 내용을 다 제가 제출을 했던 거고. 아, 제출하셨고. 예. 제보 경위가 지금 카톡에 나와 네, 네. 아. 제보 경위가 다 있고. 아, 그러면 뭐 네. 아, 조사. 내가 왜 이거를 얘기를 한다는 게 그 카톡에 나와 있으면서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둘만의 내용이니까 제가 공개하기 좀 부담스럽습니다. 아, 네네네네. 네, 아무튼 아, 공수처에 다 수사 들어가 기록에는 다, 있습니다. 예. 근데 공수처에 가서 진짜 그 말씀을 들은 건 사실입니까? 아니 지금 제가 그건 직접 공수처 담당 검사에게 물었습니다. 네, 지금 그 윤리감찰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데 네, 왜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냐라고 네. 물었더니 담당 검사가 저희들도 그래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세 차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대법에서 결과를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정확히 들었습니다. 야, 그래놓고 우리한테는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징계 수준을 결정하겠다. 이거는 완전히 국민 지금 우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어제 조금 분개했던 이유 중에 거기서 하나가 공수처 수사에는 협조하지 않으면서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처리하겠다 이런 것은 정말로 그래서 사법부 신뢰가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전략적으로 직위원 수사의 속도를 내고 그다음에 법사위에 지금 약간 좀 지리멸렬한 상황이 내몰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직위원 탄핵 카드를 한번 꺼내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좀 저는 전략적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럼 뭐 정무적으로 아주 예민한 네. 판단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거는 네. 뭐 민주당 차원, 국회 차원에서 잘 하시리라 믿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박진영 교수님하고 우리 실장님은 빠지고 우리 검사님은 남아 계셔야 돼요. 휴대전화 교체 잠깐 말씀 나눠야 알겠습니다. 돼요. 예, 예, 검사님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시간을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눌 텐데 혹시 뭐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실장님? 어제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우리 그 윤종군 의원인가요? 메신저에 대한 공격 얘기했었는데 사실 97년이니까 28년 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평생 마음에 이제 부담을 안고 사는데 팔순 노모가 있고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그런 사건에 직접 관련이 있었다면 아마 제가 양심상 지난번 총선에서 출마하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했던 거는 당당하고 떳떳하다라는 것. 당시에 검찰의 해유 압박, 강압 수사에 못 이긴 당시의 사건 관련자들이 너무 아픔이 있어서 제가 모든 걸 책임지고 네. 법적, 뭐 도덕 책임 다 졌던 것이고요. 네. 그래서 김대중 정권 때 사면복권을 받았던 것이고. 네. 그래서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짓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실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실장님, 굉장히 쉽지 않은 출연이었을 텐데 용기 내서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의찬 실장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제도 저희가 잠깐 다루긴 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어제 방송 중에 나온 보도라 네네. 디테일하게 못 다뤘는데요. 지귀연의 수상한 휴대전화 교체. 야. 하여튼 수상한 애들은 휴대전화를 교체해요. 근데 그렇죠. 지귀연이는 역대급이야. 와. 이거를 깔끔하게 저희가 표로 정리를 했는데 네. 이게 교체도 많이 한 것도 이상한데 교체 시기가 아주 요상합니다. 네. 정리 부탁드립니다. 2월 4일 오후 2시 30분에 윤석열의 구속 취소 청구 소식이 보도가 됩니다. 보도가 됩니다. 속보로만. 예.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그날 오후 3시 23분 50분 후 지기현이 갤럭시 S10에서 최신형
갤럭시 S25로 휴대폰을 바꿉니다. 6년 쓰던 휴대전화 바꿨어. 자,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 100번 양보해서 아이고 오래 썼나 보다. 네. 됐지. 네, 오케이. 내 100번 양보 웬만하면 안 하는데 오늘 100번 양보 해줬다. 네. 자, 근데 6분 뒤에 어. 다시 S25에서 S10으로 바꿉니다. 자, 이제부터는 양보 못하죠 저도.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다음에 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 날 새벽 5시에 새벽 5시. 자다가 벌떡 일어난 건지 휴대전화를 다시 S10에서 S25로 바꿉니다. 아, 이제는 뭐 양보 안 되죠. 자, 그런 일이 있었고 5월 14일에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합니다. 지기현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날인데 네. 네. 이틀 뒤인 5월 16일 오후 4시 2분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데요. 이거 더 이상합니다. S25에서 갑자기 샤오미로 교체를 합니다. 아, 이게 최욱에서 곽수산으로 바꾸는 일은 없거든요. 요거는 있을 수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네. 샤오미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어이없는데 적절한 표현이다. 샤오미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샤오미 전문가. 14일에 의혹이 제기가 됐잖아요. 네. 샤오미는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야 된대요. 그래. 그러니까 의혹이 제기됐을 때 바로 주문해서 와, 이틀 정도 걸려서 받았다. 아 진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그 일리 있다, 야. 예. 자, 그런데 오. 4시 25분에 샤오미로 바꿨잖아요. 오, 네. 일리 있네. 4시 7분에 다시 샤오미에서 S25로 또 바꿔요. 아, 이 내가 볼 때는 이게 이 유심을 바꿔 끼는 건데 5분 만에 바꿔 꼈다는 그러니까요. 것은 바꿔 끼고 뭘 아따. 야, 이거 지웠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어 나는. 그렇죠. 이것도 이상한데 5월 18일 이것도 새벽입니다. 새벽 5시 19분에 또 자다가 벌떡 일어났는지 네. 다시 S25에서 샤오미로 또 바꿉니다. 아, 시기랑 횟수가 이건 너무 수상한데 이거는 대한민국 특수통 검사가 들여다 봐야 됩니다. 특수통 검사님. 물론 저 지금 구속 다른 것보다 이제 구속 취소 청구된 날 이렇게 휴대전화를 바꿨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아, 그 충격이죠. 그거 이제 연관성이 정말 저는 있는지 아니면 네. 정말 6년 된 휴대폰이라 바꾼 건지 우연하게 정말 365일 중에 하루가 그렇게 맞아 떨어진 건지. 있을 수 없어. 아니 그러니까 일단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시작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요. 지기현이가 말도 안 되게 윤석열을 풀어준 게 핵심이란 말이야. 사실은 이제 구속 취소 청구가 이제 될 때도 이미 이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그러면 청구가 그냥 다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청구했겠냐 이미 다 이렇게 서로 다 얘기가 된 상태로 얘기가 되지 않 뭐 이런 게 의심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기현 룸살롱 의혹 제기되고 말씀하셨듯이 그 배송 받아가지고 이틀 만에 바꾼 것은 바로 그 의혹 제기되고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 그 예리했다. 다만 이게 이제 네, 다시 한번 문제는 띄워주세요. 그렇죠. 다만 저게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은 저거는 어떻게 그거는 정확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게 진짜 그 유심을 당시 바꾸기는 과정에서 한 건지 아니면 기기상 어떤 문제. 왜냐하면 새벽에 네. 둘 다 5시하고 다시 19분에 지금 정식으로 다시 바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통신사의 어떤 그런 문제가 음. 있는 건지는 알아봐야 될 문제지만 그렇죠. 중요한 것은 거기에 저런 조그만 것들이 아니고 네. 그날 하고 그 핸드폰을 바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저게 이제 지기현 룸살롱이 됐을 때 얘기됐다는 거는 만약에 자기가 떳떳하면 네. 판사로서 저도 이렇게 보면 내가 뭐 떳떳한데 왜 휴대폰을 바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판사로서 떳떳하면 굳이 뭐하러 바꿨겠습니까? 저는 네. 아까 얘기했던 카톡도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의심을 합니다. 뭐냐면 그거 말고 다른 또 접대받은 그런 내용도 나타나지 않고 그럴 수 이렇게 있죠. 두려워하지 않았을까라고 네.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네. 이런 의혹 제기가 됐을 때 나의 결백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게 휴대전화라면 그렇죠. 그렇죠. 행여나 이게 그렇죠. 지워지고 손상될까봐 조마조마합니다. 네. 그렇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내 유일한 결백한 증거인데 예. 이거 잘못만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저런 일은 안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간접적으로 저는 또 입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야, 그리고 S25가 지금 150인데 샤오미 저 핸드폰 15만 원이거든요. 아니 상식적으로 누가 그렇죠. 어제 김영민 의원께서 그게 제시했는데 굉장히 싸요. 샤오미가 훨씬 쌉니다. 싸요. 아, 훨씬 차이가 더 많이 나네요. 네, S25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네, 훨씬 그래서 좋죠. 지금 바꾼 건데 그래서 뭐 저희들은 그 의혹 때문에
부린 게 있어서 한 것 같다 이렇게 서로 네. 사적으로 얘기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 샤오미를 했다가 다시 S25로 갔었는데 이게 저한테 한 분이 이제 샤오미 핸드폰을 써보신 분인가 봐요. 샤오미 얘기. 이건 이제 사실 여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얘기하시는 게 샤오미 핸드폰을 자급제로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그냥 주문해서 구매를 해가지고 개통을 하려면 이게 샤오미가 수입폰이라서 중국 거라서 IMEI라는 번호가 있대요. 핸드폰 자체 무슨 주민번호 같은 건데 이거를 등록을 해야 사용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복잡하네. 유심을 어쨌든 이걸 바꿔가지고 셀프로 개통을 하려면은 바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반나절에서 하루 이상 시간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참고로. 그래서 샤오미 쓰려다가 시간이 걸리니까 다시 원래 쓰던 거 일단 옮겨가지고. 새벽 다시 최종 개통한 것으로 보이네요. 아.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그럴 수도 생각하고요. 있겠네. 이거는 좀 정확히 알아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얼마나 불편해. 그렇죠. 얼마나 귀찮고.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자기를 지켜줄 유일한 그렇죠. 물증인데 이걸 왜 바꿔? 이래도 우리가 답을 요구하면 안 돼? 이래도? 만약에 직위원 판사가 떳떳하면 바꾼 기존의 핸드폰을 좀 제출하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 김계리 변호사 때문에 네. 이 화가 더 많이 납니다. 윤석열이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그리고 생존 위협받고. 그러니까 나는 이러니까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네. 그것 좀 잠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요. 윤석열이 빠듯한 재판 일정 때문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은 사실상 주말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생존이 힘들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상황으로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시쯤에 이제 출정 준비를 마치기 위해서 6시에 기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아침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점심 시간에는 뭐 컵라면, 건빵으로 점심을 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고요. 야, 맛있겠다. 구치소 솔직히 맛있지 않나 저거? 맛있어. 아 굉장히 맛있죠. 네, 저 엄마가 못 먹게 해서 그렇지 맛있어. 구치소 저녁 식사가 오후 4시 반 정도면 종료가 되는데 윤석열이 앞으로 주 4회 진행될 모든 재판에 출정을 하고 여기에 더해서 특검 조사까지 출석을 하게 되면은 안 나오잖아.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식사는 주말밖에 못 한다. 이거는 인권 침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뭐 나가지도 않지만 네. 나갔을 때는 보통 재소자보다 더 비싼 거 먹고 그랬잖아요. 네. 그 이제 헌재에 네, 탄핵 도시락. 심판 받으러 갔을 때 도시락 12,000원짜리를 그 5분 정도 걸리는 네. 교도관이 또 사다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인권 유린이 아니라 너무 심각한 특혜를 누려서 우리가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그 김현우 아 서울구치. 구치소장 네. 일 당시 그때 특혜가 너무 심했습니다. 특히 1차 구속 당시에 강희구 부속실장한테 휴대전화도 받고 맞아요. 대통령실 직원 와가지고 국정 지시하고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야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소식이 MBC를 통해서 나왔는데 교도관들 있죠. 교도관들. 네. 교도관들을 24시간 심부름꾼처럼 부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거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김현우 안양교도상이죠. 지금 그때 서울구치소장으로 있을 때 네. 사실상 윤석열에게 24시간 누구든 접견할 수 있도록 허용도 했고요. 그리고 시간의 접견은 물론이고 전담 교도관들 7명을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거의 뭐 수발을 든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됐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알려졌냐면 윤석열이 수감 기간 동안 구치소 측에서 교정 보안 직원 7명을 전달해서 심부름꾼과 사동 도우미로 부렸다라는 그런 글을 현직 교도관이 지난 4월에 올립니다. 여기에는 글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현직 교도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직 교도관이 올린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4월 4일에.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좀 충격적인 게 직원들을 3부제로 24시간 동안 윤석열 수발을 들도록 지시한 근거가 무엇이냐? 책임자는 누구인지 조사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헌재 윤석열이 출석을 할 때마다 굉장히 말끔했잖아요. 아, 머리도 하고. 예, 그 현직 교도관이 외부 미용사 손질 의혹, 그리고 CCTV 없이 4개 혼거실 여러 명이 쓰는 방을 혼자 사용했다는 의혹, 허가받지 않은 차량의 구치소 진입 여부와 같은 이런 윤석열 수감 생활 동안 벌어진 비리 의혹들을 조목조목 지적을 하면서 자체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정 당국이 국회 감사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예산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보면은 7가지를 썼는데 7가지 다 심각한 문제거든요. 매우 그러니까 심각합니다.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네. 내가 볼 때는 집보다 더 편했던 것 같아. 맞습니다.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을 테고 네. 너무 편하게 저렇게 생활을 했던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어찌됐든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이거 제대로 한번 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제대로 캐려면은 당시에 수용 일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죠. 네, 아, 그런데 52일 동안 거기서 생활했는데 1차 때 그 수용 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어. 아. 작성을 해야 돼. 반드시 작성을 해야 돼요. 수용 관리 및 개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 잠깐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교도관은 주요 업무 처리 내용 및 인계 사항 등을 교정 정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되거든. 네. 그런데 작성하지 않았어. 왜 작성하지 않았나 봤더니 당시에 경호처에서 엄청나게 압박을 가했다는 거예요. 김성훈이가 대장으로 있을 때. 이거 심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 박은정 의원님이 예전부터 계속 지적했던 문제인데 조금 더 구체화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제가 윤석열 탄핵 법정 나올 때 머리 깔끔하게 손질된 맞아요. 부분부터 시작해서 예. 그 혼거실을 저희는 3개를 차지하고 있다고 파악했었는데 네. 4개라는 게 지금 네, 또 4개를 드러났어요. 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윤석열 몸종도 아닌데 7명이나 교도관이 예. 그 팀을 이뤄가지고 수발을 들었다는 건 충격적이고 네. 이거는 전무후무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김현우 구치소장에 대해서는 국감이 지금 증인으로 저희가 채택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김현우에 대해서는 내부 감찰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직권남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직무유기라든가 이런 죄를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까지 진행이 돼야 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가 그 당시에 53일간 있으면서 140회 변호인 접견했잖아요. 네. 근데 휴일에만 52회 그리고 원래 저녁 6시까지인데 그 시간 외로 만난 게 42회 심지어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접견. 내가 볼 때 그때 술 먹은 것 같아요. 그때 밤 9시부터 시작이 밤 9시.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윤석열 보면 살이 쏙 빠졌잖아요. 쏙 빠졌잖아. 네. 교도관 이게 바뀐 다음에. 구치소장 바뀐 다음에 살 빠졌다라는 예. 의심을 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먹는 거 문제에도 엄청난 특권을 누렸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제일 의심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강의구 부속실장이 왔을 때 그 사람 핸드폰을 가지고 전화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누구한테 통화했을까? 뭐 조이대한테 전화 한 통 해볼까? 아. 직위원한테 전화 한 통 해볼까? 음.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거고요. 네. 변호인 접견할 때도 혹시나 특혜로 변호인들이 핸드폰을 들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도 저는 의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 영화 중에 프리즌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석규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네. 뭐 음식 특혜 거기서 권력을 누리는 특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에서 핸드폰을 쓰더라고요. 맞아요. 핸드폰을 쓰면서 온갖 것들을 다 조정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윤석열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김현우가 매우 심각한 구치소장 문제예요. 문제예요. 아까 막 그 자유롭게 막 변호사 만나고 밤새 변호사 만나고 한 게 김현우가 만든 지침 덕분이었습니다. 아 지침을 또 만들었어요. 지침을 또 만들었던 거야. 아. 지침 잠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아 있나요 저기 지침? 수용 관리 계획서. 아 수용 관리 계획서. 예. 네. 저 지침을 보면은요. 예. 보면 여기 접견 시간대 외에 접견 실시 등을 허가한다. 이렇게 되어 만들어 있습니다. 놓은 거야. 윤석열 수용관리 계획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때 만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김현우 고발 안 하셨죠? 김현우에 대해서는 이미 1차 고발 및 재고발장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지금 재고발장까지. 고발인 조사가 곧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네. 오늘 이 사건을 접하면서 수발 네, 수발입니다. 네. 이 부분은 분명히 지시했습니다. 서울구치소 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서울구치소장이 책임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책임입니다. 김현우. 그 교도관들에게 지시를 했다. 그리고 52일간의 근무 일지를 은폐시켰다. 실은 이거는 직무 집행관의 공무원이라면 교정 공무원이라면 반드시 그 직무 내용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에도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은폐했다면 직무유기, 또 다른 직무유기, 그리고 수발을 시켰기 때문에 그 모든 공무원의 직무 집행은 절차 규정이 있습니다. 그 절차 규정을 저렇게 윤석열에게만 헌법 네. 11조 1항 법 앞에 평등을 위반해서 윤석열에게만 특혜를 줬다. 그러면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그러면 직권남용입니다. 추가로 3차 고발 들어갑니다. 3차 고발까지.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이 김현우 구치소장이 살던 제가 살던 이제 둘 중 하나는 이제 끝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끝장을 봐야 될 때가 왔군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그렇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그 밥 못 먹어가지고 인권 침해라고 얘기하는데 네. 윤석열 옛날에 변호사 하다가 짜장면 냄새 맡고 그거 좋아가지고 검사 다시 했다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 원래 면 좋아해요. 그리고 컵라면 뭐 먹는 거 좋아할 겁니다. 근데 본인이 밥을 제때 먹고 싶으면 출정에 나가면 돼요. 법정에 나가거나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 딱딱 시간 맞춰가지고 밥을 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뭐 제대로 똑바로 그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네. 식사 시간이 저렇게 흔들린 겁니다. 참 진짜 우리가 막 죽기 살기로 싸우는 동안에 구치소 안에서는 무법천지였던 거예요. 그때도 그쵸. 윤석열이는 왕이었고 얼마나 우스웠을까 우리가. 4개 홍거실을 혼자 쓰면서 마음대로 돌아다녔다는 거에 대한 거. CCTV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러면 문을 열어놓고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요. 이 게시글이 사실이라면. 4개 하나는 횟집으로 만들고 하나는 뭐 이렇게 쓴 거 뭐야? 진짜 이거? 너무 고통. 그 출소할 때는 심지어 완전히 그 봉쇄 구간에 모 국회의원이 그냥 들어왔다는 거야. 그렇죠. 자기 집처럼. 출소 날에. 그게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야 본인이. 이게 진짜 무법천지. 그러니까요. 근데 저 수용관리계획서가 법무부가 지난 8월에 서울구치소장 교체한 뒤에 삭제가 됐거든요. 네. 8월입니다. 윤석열이 다시 구속이 된 게 7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8월에 서울구치소장 교체할 때까지 한 달 동안 윤석열이 다시 들어가고 나서도 한 달 동안은 저거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요 7월 며칠에 그러니까 구치소장 바뀌기 마지막 모습이 네. 드러난 게 있었어요. 네. 그때만 해도 원래 윤석열을 우리가 아는 모습 그쵸. 그대로였어. 근데 그 교체되고 우리가 봤을 때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니까 그렇죠. 사람이. 지금 모습. 에이 여기 있네 그렇지. 요거 내가 찾던 글이 여기 있네. 네. 그래서 일부에서 이제 핑계 대는 게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됐을 때와를 기점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구치소장이 누구냐라는 것에 예, 대해서 그렇죠. 좌우됐다는 거. 맞습니다. 지귀현 판사가 계속 휴대폰을 바꿨어요. 네. 휴대폰을 왜 이렇게까지 바꿨을까 싶을 정도로 바꿨는데 그것도 계기가 딱딱 있었습니다. 황정화 의원실이 통신사들로부터 제출받아서 휴대전화 교체 이력을 쭉 살펴봤더니 윤석열 내란수계가 구속 취소 청구한 날 2월 네. 4일 오후 3시 23분 맞습니다. 네. 무려 6년 동안 쓰던 갤럭시 S10을 최신형 모델인 S25 울트라로 교체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6분 뒤에 네. 6분이 지나서 다시 기존 기기로 돌아왔다가 네. 그 이튿날 새벽 5시에 다시 바꿉니다. 마음이 예. 급해요. 그리고 네. 나서 한 달 있다가 3월 7일 네. 바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날이죠. 네. 그리고 5월 14일 또 바꿉니다. 이때는 네. 언제냐? 바로 룸사롱 접대 의혹이 터진 날입니다. 이때 5월 16일 오후 4시 2분 3달 동안 쓰던 폰을 샤오미 레드미 노트 14로 교체를 합니다. 네. 너무 이상하죠. 너무 이상합니다. 범죄자죠. 범죄자입니까? 증거 인멸이죠. 증거인멸. 네. 너무 이상한 게 아니라 그건 범죄고요. 네. 증거 인멸입니다. 제가 만든 저희 방에서 네. 보좌진이 만든 피켓입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 청구 당일에 휴대폰을 교체하죠. 청구 당일에. 그리고 새벽에 다음 날 새벽 5시에 다시 교체를 합니다. 이것은 핸드폰을 바꿨는데 아직 개통이 되지 않으니까 잠시 개통을 넣었다가 또 다시 바꾼다. 이런 논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심을 넣었다 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한 뺐다 넣었다 거다. 뺐다 합니다. 예. 예. 구속 취소 청구 당일. 구속 취소 청구 당일. 그럼 그 전에 뭐가 어떤 내용이 있었을지 그렇죠.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온갖 것들을 다 본 거죠. 그렇습니다. 구속 취소 청구할 때 나를 시간으로 개손한 회계망측한 일을 벌리는데 거기 하나 더 있어요. 네. 구속 취소 요청을 하면서 이게 법원으로 가 있는 서류가 법원으로 가 있는 시간이 네. 있습니다. 그 시간을 또 뺍니다. 음흠. 그것까지 빼서 하는 맞아요. 일은 어마어마한 일인데 네. 이 논리가 윤석열 변호사들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버꾸라지들 변호사들 논리에서 나온 그 버꾸라지들의 논리를 그대로 직위원이 받았고 그것을 그것대로 판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불안해서 한번 바꿨을 가능성. 그다음에 그 룸살롱 접대 네. 보도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5월 14일 날 예. 이틀 뒤에 바꾸게 되죠. 이것은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어떻게 판결 내립니까? 네. 증거 가져오세요. 핸드폰 통신 내역 갖고 오세요. 핸드폰 바꿨어요? 네. 증거를 인멸했군요. 왜 인멸했는지 이야기하세요. 네. 타당하지 않으면 유죄 때리는 거거든요. 그걸 다 알면서 그리고 지들은 이게 나올 줄 몰랐던 거죠. 네. 그런데 온 세상은 바뀌어서 이제 당신이 사실 조회하지 않아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것과 관련해서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정의찬 원내대표 정무실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그 감사 보고서가 나온 건데 이 감사 보고서 대법원이 발표한 감사 보고서는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보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의원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우선 대법원의 감사 보고서에 보면 네. 업무 관련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업무 관련이 없었다면 다른 거는 전부 다 사실이라는 거죠. 조희대가 뭐뭐 관련 한덕수를 만난 적은 없다. 네. 다른 건 다 사실이라는 얘기죠. 여기도 업무 관련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 화면에 나오듯이 1. 저 룸살롱에 갔다. 네. 저 룸살롱은 그 뒤에 가서 또 확인한 겁니다. 룸살롱에 갔다. 2. 사진 찍었다. 네. 3. 이야기합니다. 술 몇 잔 먹고 나왔다. 예. 술 먹었다. 그러면 여기서 기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직위원의 예. 카드 내역 추적이잖아요. 그렇죠. 직위원이 그동안 그 변호사하고 얼마만큼의 전화 통화 내역을 했는지 그렇습니다. 문자 모두 다 추적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 하나도 안 한 거예요. 하나도 안 했습니다. 재판할 때 그거 기본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건 사람들- 자기네 재판할 땐 기본인데 하지 않고 예. 어떻게 얘기하냐면 술집 현장 조사, 대상 법관 및 동석자들 진술 청취, 이 사건 술집 사장 진술 청취, 사법정보화실 사건 목록 확인,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의 윤리감사관실에 대한 정보 제공, 윤리감사관실의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에 대한 자료 협조 요청 등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3월 8일 날 우선 그 변호사가 예.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한다는 거잖아요. 연락을 해서 내가 최소 네. 20번 접대했어. 20번 접대했고 그럼 그 접대한 공간이 어딘데? 네. 그레이스야. 또 접대한 공간이 어딘데? 샤르망이야. 예. 20번 접대했어. 예. 그리고 이거는 같은 사장이 하는 술집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20번 접대했고 그래? 그럼 샤르망하고 그레이스 한번 가볼 수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예약했다는 겁니다. 예. 그 사람이 예약해서 그래서 가봐서 찍은 사진이죠. 예. 아니 이 샤르마하고 그레이스는 예약제로. 예. 회원제라는 거 그리고 아닙니까? 최고급 네. 초호화 술집이라는 거잖아요. 최고급 초호화 한 상에 술집. 1,0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접대했고 과정에 있었고 그리고 골프장도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직위원은 돈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어. 내가 예. 다 냈어. 예. 라고 했는데 우선 이런 룸살롱에 가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전부 다 징계 사항 아닙니까? 이번에 제주도에서 낮술 먹어가지고 전부 다 판사들이 그랬던 내용 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다 징계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판사들이 낮술 먹고 깽판 치고
그리고 저렇게 룸살롱 가서 아휴. 변호사하고 사진 찍고 예. 술 먹고 골프 접대받고 이거는 청탁금지법이 아니라 뇌물죄에 해당됩니다. 네. 그리고 제대로 된 공직자의 기강 윤리의 문제. 저렇게 하고 어떻게 재판을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재판이 윤석열 구속 취소 아닙니까? 예. 최소 20번은 대접했어. 돈은 한 번도 그자가 낸 적이 없어. 그럼 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재판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재판 제대로 하지 않고 예. 김앤장이 변호사로 쓰면 다 김앤장한테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한덕수 김앤장 그리고 한덕수 윤석열의 아주 절친 서석호 김앤장 네. 그리고 조이대 경북고 네. 서석고 경북고 정상명 경북고 윤석열과 조이대 네. 서울대 서석호와 윤석열 절친 네. 정상명과 윤석열 서울대 네. 전부 다 서울대 절친들 예. 절친의 관계들 아닙니까? 이런 관계로 재판했다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지규현 판사 이 휴대폰 교체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거 수사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공수처 오동훈 공수처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지규현 판사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대폰을 왜 이렇게 밤중에 막 바꿨어요? 뺐다 꼈다 한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 유심 어디다 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좀 이상한 게 예. 제가 과거에 이런 뭐 범죄 혐의와 관련되는 사람들 취재했을 때 보면 그러니까 기종을 변경하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갤럭시에서 아이폰 혹은 네. 아이폰에서 샤오미 네. 이런 식으로 그게 아예 다른 걸 바꿔야지만 이게 정보가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갤럭시에서 갤럭시로 바꾸는 거는 네. 큰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네. 따라가기 때문에 네, 아이폰에서 아이폰을 정보 이동이 바꿔도 가능하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반드시 다른 핸드폰으로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이번에 지기현 부장판사 사건이 딱 그렇더라고요. 예. 갤럭시로 바꿨다 결국 다시 샤오미로 바꾸고 그렇죠. 다시 또 갤럭시로 돌아가는 예,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번에 이 황정화 의원실에서 되게 중요한 단독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이 사안만이 아니라 다른 비슷한 부류의 내란 혐의 관련자들도 핸드폰을 기종을 많이 다들 바꿨더라고요. 예, 맞아요. 정확히는 회사를 아예 예. 바꿨더라고요. 예. 그런 것만 보더라도 분명히 뭔가 자기네들도 이 어떤 디테일들을 알고 있다. 범죄 네. 혐의자들이 하는 예, 보통의 행동들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적 상황을 지우려면 왜냐하면 통신사에서 그 휴대전화의 정보를 보호하는 기간이 6개월, 짧은 회사는 6개월, 긴 회사는 1년이잖아요. 1년, 그러니까 네. 1년 안에 있었던 것만 지워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휴대폰을 다 바꾸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증거가 휴대폰이기 때문에 일단 휴대폰부터 예전에는 비밀번호를 안 바꾸는 네.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휴대폰 자체를 그냥 갈아타버린다라는 거고 이 지규현 판사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의혹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 예.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시점이 문제인 건데 첫 번째 교체는 2월 4일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때가 어떤 날이냐? 네. 윤석열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당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지기현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를 종국적으로 3월 7일에 해줬기 때문에 그 상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굉장히 궁금한 것인데 보란 듯이 그날 바꿨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어서 또 그로부터 2달 만에 또 핸드폰을 바꿨는데 그때는 지기현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이 제기되자 이 핸드폰을 김은지 기자가 말한 대로 원래 갤럭시에서 샤오미로 교체를 한 겁니다. 네. 그럼 두 번의 상황 자체가 적절하게 설명이 되는 사유가 돼야 되는데 지기현 해명이 없는 상황이고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의 구속 취소라든가 본인의 징계 관련된 의혹들이 불거진 시점에 바꿨기 때문에 너무도 교묘하고 절묘한 시점이다. 이 부분에 그쵸. 대해서 지기현은 즉각 정확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증거인멸 혐의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이 됐든 판사들도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증거인멸 있을 때 구속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 피해자가 가지로. 네. 예,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두 가지를 가지고 구속 여부를 판단을 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규현 판사가 누가 보더라도 증거인멸에 혐의가 있어 보이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판사니까 나를 뒤지겠어? 라고 했는데 황정화 의원실이 들여다본 그러게요. 거죠. 진짜 큰 단독을 했습니다. 그렇죠. 황정화 예. 의원실이 들여다보니까 어머 지규현 판사가 밤사이에 이렇게 휴대폰을 막 새벽 바꿨네. 사이까지. 새벽 예. 사이에 왜 이랬을까? 이 의혹에 대해서 저는 즉각적으로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답답한 게 오동훈 사실 공수처가.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비해서 한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를 못 받아내가지고 되게 답답해하는 걸 저희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황정화 의원실 수준에서 접수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한다면 강제력을 띠고 있는 공수처는 더 많은 것들을 사실 할 수 있다는 네. 뜻인데 왜 이런 게 이제서야 나왔냐라고 하는 의아함이 저도 들고요. 네. 특히나 이제 5월 14일을 되게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그때 처음으로 의혹이 나왔고 그리고 핸드폰을 그러니까 진짜 새벽 5시 19분에 핸드폰을 받고 기기 변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갤럭시에서 다시 샤오미로 갈아타는 상황인데 그리고 나서는 19일 그 오전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법정에 나와서 드디어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삼겹살에 소맥을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 그런 곳에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이 없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그런 예. 시대가 아니다. 예. 예. 그러니까 원래 이 정도 의혹이면 바로 당일날 이야기를 하거나 입장을 왜 안 밝히냐고 저희도 예. 그 즈음에 예. 의아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핸드폰을 바꾸고 나서야 나온 입장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공교롭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뭐냐. 새벽 5시 19분. 예, 5월 폰을 18일 바꿨다. 새벽 5시 19분에 샤오미로 바꾸고 그러니까 앞서서도. 새벽에 바꾸고 예, 예. 그리고 나와서 출근해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삼겹살에 소주 먹으면서 지내고 있다. 예. 근데 삼겹살에 소주가 아니라 그 감사 보고서에는 회라는 거잖아요. 횟집 그렇죠. 1차 횟집이었고. 예. 네. 15만 5천 원. 그렇죠. 본인이 15만 냈다. 5천 원은 내가 냈다라는 거고. 근데 이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지규현 입장에서 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 술집에 가게 된 경위. 어쩌다가 따라갔다. 어딘지 모르고 뭐 그 그런 얘기 좀 내용이죠.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서초동과 청담동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왜냐면은 1차 술집을 이제 경위를 밝히기를 예. 당사자들 진술을 청취한 바 예. 1차 식당에서는 교대역 인근 횟집인데 그렇지. 표현도 웃깁니다. 예. 오픈된 홀에서 네. 그러니까 지기현이 유리한 거는 뭔가 유리한 정상인 것 같은 것들은 이런 그 형용사도 동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픈대로 뭔가 예. 이제 공개적인 장소에서 술을 먹은 느낌을 주는 것이죠. 예. 2시간가량 저녁 식사 음주를 했다는 건데 그 친절하게도 지기현 판사가 15만 5천 원을 결제했다라는 것도 자료에 네. 병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1차가 교대역이면은 아시겠지만 행정구역상 서울 서초구에 속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2차로 어디를 갔냐? 청담동에 있는 주점으로 이동을 했죠. 네. 그럼 서초동과 청담동은 확실히 행정구역이 다른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동을 할 때 걸어갔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교통수단을 선택해서 갔겠죠. 예. 그런데 이 윤리감사관실의 조사 내용이라는 것이 빈약하기 짝이 없는 게 그 술집을 가면서 네. 그 술집을 자주 가던 A 변호사만 그 행선지를 알았을 뿐 동석했던 지기현 판사와 B 변호사는 마치 그런 내용을 모르고 따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네. 상식적으로 우리가 1차 횟집 갔다 2차 그 비어집 쉽게 호프집을 네. 간다고 치면은 네. 옆이니까 보행하면서 여기 가시죠 이해가 예, 갑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행정구역을 달리해서 예. 서초동에서 청담동으로 이동하는데 2차 가는데 어디 가는지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갈 수나 있다고 하는 게 납득이 되는 설명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술집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이 윤리감사관실의 조사가 모두가 납득하기엔 굉장히 불비하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 사건 술집에 가게 된 경위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대상 법관은 지규현입니다. 네. 대상 법관과 B 변호사는 다음 장소로 이동할 때 어디로 가는지 듣지 못하였고 이 사건 술집에 들어가니 내부는 큰 홀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라이브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소위 말하는 룸사롱 같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함. 네, 생각을 안 했다라는 그렇죠. 게 생각을 지금 하지 중요한 않았다. 그리고 괄호 열고 이 사건 술집 내부에 관한 현장 조사 결과도 위 진술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 제가 보기엔 이거는 짬짬이 했다. 이 말 맞추기 아니겠어요? 자, 술집 주인 너 이렇게 얘기해. 그렇죠. 라는 네. 의혹을 갖게 만든다.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취재하는 기자로서 이런 그 보고서에 대해서 이게 잘된 보고서라고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웨이터 얘기도 좀 해주세요. 웨이터. 그러니까 일단 보태면은 일단은 그 큰 홀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라이브 시설이라는 표현 자체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윤리감사관실이 네. 지기현의 말 그대로 이제 죄상을 네. 덜어주기 위해서 마치 조사를 한 양 유리한 정상들을 곳곳에 설명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 주점에는 네. 라이브 시설이 있고 무대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룸살롱의 업태와는 다르다.
겁니다. 근데 직위원회 그런 공개된 사진을 보게 되면은 그게 홀에서 룸이에요? 찍었습니까? 아닙니다. 룸에서 찍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성 종업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 있는 접근을 좀 해야 되는데 예. 당시에 아시겠지만 이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술집이 영업을 중단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문 닫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윤리감사관실이 네. 어떤 형태로 조사한 것이니 만약에 네. 그 문 닫은 술집에 가가지고 문을 열게 해서 아무도 없는 데서 봐봐야 그 상황이 예를 드러납니까? 그렇죠. 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업체로 운영이 되고 불시에 있는데 가야지. 불시에 가서 현장 조사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했다 아니다 언급이 없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윤리감사관실은 직위원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양한 수사를 동원해서 설명한 반면에 직위원에게 불리한 상황들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행했는지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진을 찍어준 사람이 웨이터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네. 웨이터가 등장하는 술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네, 댓글로 네. 알려주세요. 네. 여러분 네. 댓글로 웨이터가 나오는 술집이 어떤 술집인지는 댓글로 좀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주십시오. 기본적으로 그 양주를 마실 수 있는 기본적인 네. 술집에 갔을 때 네. 웨이터라는 존재가 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직장인들이 퇴근길에 가는 네. 예를 들면 양주 한잔 할 수 무슨 있는 바 공간에 가면은 같은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웨이터가 없고 없어요. 기본적으로 술집에 있는 뭐 종업원이라든가 술집 사장이 직접 이렇게 네. 술을 그쵸. 내주는 거죠. 예, 그런 예, 상황인데 사진을 찍어줄 웨이터가 있는 주점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여성 정호번이 없는 술집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인지 아닌지를 좀 면밀하게 따져봤어야 되는데 마치 사진을 찍고 가는 행위가 타인의 힘을 빌었다는 것만 설명을 하고 실제로 업태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보고서에 상세한 내용이 누락돼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저는 네. 이 감사 보고서도 진짜 좀 쓰기 싫은데 억지로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 술집 관련해서 다 관련자들 진술만 나와 있어요.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대상 법관은 주문한 술 한 병이 나온 후 한두 잔 정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일어났으며 대상 법관이 있을 때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다고 함. 이 사건 술집에서 술이 나오기 전 웨이터에게 부탁하여 사진을 찍음. 대상 법관 이석후 동석자 2는 해당 장소에서 계속하여 술을 마심. 가로 열고 A 변호사 결제. 자 여기서 그러니까 중요한 중요한 거 제가 하나 거. 발견한 네. 게 뭐냐면 A 변호사 결제죠. 그렇죠. 1차 결제는 15만 5천이었 써 썼죠. 있어. 네. 안 A 써 있어. 변호사는 왜 얼마 안 결제했는지를 써. 조사를 안 한 겁니까? 알면서도 너무 안 커서 안 쓴 안 쓴 겁니까? 겁니까? 예, 예. 예.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렇죠.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네. 대상법관이 있을 때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었다고 함. 그럼 후에는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여성 적개본이 있는 술집이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문장이죠. 이것도. 그리고 예. 이 집은 원래 그렇게 운영이 된다는 것이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 상에 1,000만 원 그리고 당일 이 변호사가 접대한 유흥비가 650만 원 상당. 으로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아, 네. 650만 원 여기 어떻게 쓰겠어요? 직위원은 15만 5천 원인데 여기다 650만 원 상당하는 데를 왜 갔어? 사진 찍으러?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금액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예. 판사들이 정리한 문건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판결문을 쓰는 판사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술의 출처를 모호하게 쓰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앞에 이제 이러저러한 사람을 조사했다고 하면서도 예를 들면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이라는 표현이 너무 많이 등장하는데 네. 이 관련자라는 게 A 변호사를 얘기하는 건지 직위원 판사를 얘기하는 거지 B 변호사를 얘기하는 거지 혼재대가 돼 있어요.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출처를 밝혀준다면은 예를 들면 공수처가 조사를 한다거나 언론이 공정한 보도를 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모호한 표현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의심이 강력하게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내면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대법원이 얼마나 오만방자한가. 이게 다 취재 대상입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겠어요? 당장 국감인데 네. 국회의원들은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라이브로 국정감사 다 보고 있는 국민들이 이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따질 텐데 저는 이런 거를 왜 지금 내놨을까 싶기도 하지만 여하튼 뭐 내놓으라고 하니까 내놓은 건데 네. 관련해서 바로 이어진 게 있으니 정의찬 더불어민주당 그 원내대표 정무실장입니다. 이분이 최초의 이 직위원 부장판사의 룸사롱 의혹을 네. 처음 제보받은 사람이에요. 네. 이 관련해서 상세한 사건 일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 3월 8일 00시 59분에 카톡으로 제보자하고 직위원을 포함한 3인이 있는 사진을 보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노종면 의원에 의해서 이미 폭로가 된 바 있고 25년 4월 29일 6시에 여의도 모 식당에서 제보자를 만났고 이 제보자가 직위원이 윤석열 석방한 이유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직위원과 해당 룸사롱인 그레이스의 최소 7번 갔고 그 이외에도 10여 차례 이상을 현재는 폐업한 다른 룸사롱 이거는 그레이스가 아니라 샤르망이 되겠죠. 그죠? 이제 여기를 갔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제공은 돈은 늘 본인이 냈고 그리고 수차례 골프도 쳤고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카톡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주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저 정희찬 그 실장이 오늘 오후 2시에는 매불쇼에 출연을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관련된 네. 얘기를 할 거고 내일 아침 8시 반에는 취재 편의점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하실 텐데 제가 일종의 예고편을 띄우는 겁니다. 예, 매불쇼 보실 분들 예. 오늘 오후 2시 예, 정희찬 실장이 출연한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중요한 것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렇죠. 주요 사실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감사 보고서를 내놓고 이걸 믿으라고 하니 국민을 진짜 너무 우습게 띄엄띄엄하는 거 아닌가? 예, 김은지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본인도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 보고서를 공개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워낙 여러 가지로 압박이 커지니까 이런 부실한 보고서를 공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도 이게 지금 부족하다는 거 충분히 알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에 지금 떠넘기고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예. 그러면서 공수처에 떠넘기면서도 사건 처리에 조력을 하기는커녕 사실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을 한 건데 정희찬 실장이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본인도 이제 공수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는 건데 막상 네. 가서 보니까 검사가 토로하기를 법원에다가 윤리감찰 결과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3차례나 요구했는데 여전히 그 보고서가 당도하지 않아가지고 네. 수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네. 그게 이제 그 말이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법원이 정말로 직위원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할 의지가 분명히 있는 것인지조차도 헷갈린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 예. 이 정도의 그런 정황 증거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그 정희찬 실장이 얘기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제보자성이 있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당사자라고. 밀접한 사람의 네. 증언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사실은 우리가 조이대 청문회 하는데 직위원 청문회를 별도로 열어도 모자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직위원 청문회를 별도로 열어야 되고 예. 이거 국회에 나와서 반드시 무슨 경위인지 1번 구속 취소 결정. 그렇죠. 왜 휴대폰 바꿨어? 그다음에 왜 그런 결정을 한 거야? 원포인트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어지는 거죠. 심우정 총장이 당연히 네. 즉시 항고할 줄 알았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심우정한테 또 물어봐야죠. 당신은 왜 그걸 안 한 것이냐. 저는 이렇게 해서 이번 국감은 사법부와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국정농단을 하고 국민을 그러니까, 우롱했는지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그런 계기가 예.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 결국은 윤석열이 돌아올 거라고 하는 걸 믿었던 사람들이 어떤 거대한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그 네트워크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맞습니다. 의심을 할 수밖에 예, 없는 게 그 구속 취소 전까지의 윤석열 씨의 그 구치소의 생활을 보면 점점 더 자세하게 지금 국정감사를 맞이해서 드러나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어제 장경태 의원이 이제 공개한 그 제보 내용들인데 예. 지금 이제 윤석열 씨에 대해서 24시간 수발하는 있다라는 식의 내부에 지금 제보가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의혹이 있으면 지금 그 일지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 했던 윤석열의 어떤 행태들을 종합해서 보면 본인이 다시 국정에 돌아가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쥐락펴락했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김현수 그죠? 김현수 맞죠? 그 김현우. 김현우. 예.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소장. 지금 수원구치소장으로 가 있었는데 예, 예. 이 사람에 대해서 일종의 알박기 인사처럼 냈어요. 예. 그러니까 인사가 올 초에 났을 거예요 아마. 그죠? 인사 시기를 한번 중간에 이제 뭐 확인해 아무튼간에 그러니까, 예, 그 예. 최근에 이제 교체가 비교적 최근에 예, 그렇죠. 네, 서울구치소장이 교체가 됐죠. 네. 최근에 이제 교체가 됐고 그래서 사실상 윤석열 입감을 앞두고 이런 마련된 인사 아니냐, 알박기다 이제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24시간 윤석열 네. 수발을 들고 있었다는 거고 저는 기가 막힌 게 교도관이 7명이나 전담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었다는 거고 예. 그리고 거기다가 52일간이나 근무 일지를 하나도 안 썼다는 예. 거예요. 증거를 안 남긴 거예요. 이것도 증거 인멸인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대통령 경호처에서 어떤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렇죠. 구치소가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김성훈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정말 모두가 윤석열이 돌아온다라는 전제로 뭐 윤석열을 대통령 취급하면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라는 예. 것들이 좀 보인다라는 점에서 좀 여러 가지 물론 의심을 지금 하는 제기된 거죠. 의혹들이 이제 명확하게 확인된 건 아닌데 여하간 그런 의혹들이 제기됐으면은 법무부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했어야 봤는데 윤석열이 그때도 여전히 대통령 행세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일지가 작성이 되지 않는 행정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를 그냥 어물쩍 넘어갔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보면 경찰에서 그 구치소의 행태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면은 윤석열이 구속된 시기에 접견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편의 도움을 받은 것 중에 심지어는 휴대전화를 그렇습니다. 반입했다는 의혹도 예, 예, 있어요. 예, 예. 강희구도 핸드폰 바꿨죠. 강희구도 그 이후에 예. 바꿨어요. 그다음에 정진석도 바꿨어요. 예, 그 김상민 전 김상민도 검사. 예, 바꿨고. 그러니까 예. 그보다 더한 의혹들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문제 역시 법무부에서 감찰도 해야 되지만 제3의 기관인 경찰에서 네. 당시에 구치소에 있는 교도관들 구치소장까지 싹 다 불러서 조사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누구냐 어떻게 저렇게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깔끔하게 헤어를 정돈하고 저렇게 나올 수가 있느냐. 저거 뭔가 누군가 그러니까 경호처 소속의 누군가가 들어가서 해주는 거냐. 그렇다면 이거 특혜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외부 미용사가 들어가서 손질을 했다라는 의혹도 있고요. CCTV 없이 4개의 혼거실을 여러 사람들이 쓰는 건데 이거를 이제 혼자 독차지하고 있었다. 그다음에 허가받지 않은 차량이 왔다 갔다 드나들었다. 뭐 이런 등등해서 모두 7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국감 때 반드시 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겠지만 김성훈 경호차장도 지금 자유인이죠. 예, 구속 상태가 아닌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납득하기 어려운데 이거는 다만 그 현직 교도관들의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증언과 양심 고백이 있어야죠. 네, 예를 들면 그리고 뭐 있었다면. 용기 네. 그렇죠 이런 게 필요한 상황인 네. 건데 어쨌든 이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된 것은 그 교도관들이 쓰는 약간 블라인드 그런 내부 커뮤니티와 내부 커뮤니티에서 이제 이런 게 올라왔다는 거죠. 그런 네. 글들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뭐 다만 법무부에서는 뭐 이런 물 떠줬다는 자비를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곤 하는데요. 네. 다만 이제 엄정한 감찰을 좀 진행하고 있다. 근무일지 미작성 등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윤 어게인이 실질화 될 거라고 믿고 준비하고 대비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도처에 널려 있었다. 그때 이제 뭐 이런 국정을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나온 그쵸, 보도들을 보면 맞아요. 그 안에서 뭐 예. 미국에 맞아요. 보낸 뭐. 이건 어떻게 됐냐 물어보기도 하고 예. 그 제가 그런 말 국정 운영을 했었는데 했다는 거잖아요. 예, 정작 본인이 대통령실에 근무할 땐 국정 운영 안 하더니 왜 구치소에서는 맞아요. 한 거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술만 먹더니 원래 그게 공부 오래 한 사람 특징입니다. 할 때 했어야지. 할 때 우리가, 했어야지 네. 뭐 하고 다닌 거야. 예. 자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은 뭐 윤석열 얘기 나온 김에 조금 예. 더 하죠. 우리 또 김계리 변호사가 나서서 인권 침해 운운합니다. 법정 나갈 때 컵라면하고 건빵밖에 못 먹었다. 이거 인권 침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그게 아니다. 헌법재판소에 출석했을 때는 한식당에 가가지고 교도관들이 사온 도시락을 먹었는데 가격은 12,000원이고 밥과 찌개, 반찬 5가지로 구성이 되고 메뉴는 매번 바뀌었는데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제육볶음, 화요일은 찜닭, 수요일은 불고기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음. 교정본부에서 모든 수용자들을 상대로 처우 조사 한번 하시죠. 출정할 때 예를 들면은 그 윤석열처럼 헌재에서 이렇게 식사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인지 네. 윤석열이 받은 여러 가지 그 처우라는 것이 통상적인 피고인의 잣대와 비춰봤을 때 그릇된 것인지 아니를 따져보면 정답이 나올 일이고 윤석열을 상대했으면 상대 높이 쳐줬으면 높이 쳐줬지 네. 하대했을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은 구치소의 이런 낱낱이 그런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면 윤석열은 법 위에 서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으로서 특혜를 조사해야 할 판인데 지금 변호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결국은 국민들의 동의도 받지 못할 건빵 컵라면 운운하는 행태가 네. 너무나 정말 기괴하고 우스꽝스럽습니다 이게. 예, 지금 그 확인을 해보니까 김현우 구치소장이 취임한 날이 2월 5일이에요. 지규현 판사가 휴대폰 바꾸고 2월 4일 날 구속 취소를
요구하지 아니 저 뭐야 구속 취소 청구. 그렇죠. 예.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2월 4일에. 그러니까 2월 4일에 구속 취소 청구하고 그가 그날 말씀하신 오후에 대로 핸드폰 교체. 핸드폰 바꾸고 예. 그리고 새벽까지 했죠. 그렇죠. 그리고 김현우 소장이 교체가 되고 그리고 윤석열이 버티다가 갔죠. 구치소로. 구치소에 예. 입감된 건 언제죠? 윤석열 체포를 말씀하시는 체포, 거죠? 예. 그거는 이제 1월 19일, 1월 19일 우리가 맞아요. 이제 예. 서부지법 폭동 예, 날짜를 예.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근데 됩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남동에서 공수처에 의해서 구속이 돼가지고 예. 있었던 당시에 서울구치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음. 그때 당시에 그 CCTV를 다 공개해야 된다. 예.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현장 검증도 해야 되겠다, 현장 조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